안녕하세요, 준주쌤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 오늘은 썸네일에서도 보셨듯이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 수학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중고등학교 가서 망하는 케이스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좀 보이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혹시 우리 아이도 이런 유형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나 한번 영상 끝까지 잘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일단 이 친구들은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성취율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높게 잘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대로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요. 이 친구들한테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본인이 어떤 문제를 풀어서 이제 맞췄을 때,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봐라, 또는 풀이 과정을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그 문제의 해결 과정을 논리적으로 풀이 과정을 적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답을 내기 위한 어떤 계산 과정이라든지 계산식을 아마 설명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이라는 답이 나왔으면 이 답을 내가 이 10이라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 뭐 4에다가 2를 곱했고요, 거기다 2를 더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 과정,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래서 어떤 식을 구했고 그 계산값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숫자의 계산, 어떤 숫자를 계산을 해가지고 10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풀이 과정을 적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을 한번 적어봐라 하면은 이 풀이 과정을 본인이 구한 하나하나의 단계를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정리해서 적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식을, 아이들에게 풀이 과정을 한번 써봐라 그러면 계산식을 쓰고 내가 곱하고 나누고 이제 이런 단순 연산 계산식을 적고 그래서 답을 내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여주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이런 친구들의 유형이 이제 대표적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떤 본인의 감이나 느낌에 의해서 숫자를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췄을 확률이 큰 친구들입니다. 자, 이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문제를 잘 풀어서 맞추는 데에만 초점을 둔다면 그냥 옆에서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얘가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췄으니까 이 개념을 다 알고 있구나, 문제 해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점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로 초등과정을 크게 문제 없이 지내오면 이제 이런 게 습관이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중고등학교에 가가지고는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아이가 어떤 중고등 수학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거기서 이제 확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다거나 수학 실력의 갭 차이를 딱 느끼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특징들이 본인의 문제 해결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이제 그거를 체크하지 못하고 넘겨서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경우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나 풀이 과정을 좀 말로 설명을 시키거나 풀이 과정을 적게 했을 때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이가 이제 문제를 풀 때를 좀 옆에서 좀 지켜보시면 이 아이가 한 문제를 풀 때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사실은 이 친구가 문제 푸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이 문제가 정말로 시간이 많이 걸려야지만 되는 문제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문제 풀 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간혹 살펴보면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을 찾아가지고 내가 그 해결 과정에 맞는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숫자들을 다 대입해가지고 그냥 여러 개의 숫자를 다 대입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답을 찾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초등 시절에는 심화학습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하면서 심화 문제 같은 거를 풀 때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아이의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렇게 시간을 써야 되는 문제에는 시간을 정말 써야지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해결 과정만 빠르게 찾아낸다면 문제가 좀 복잡하지만 풀이 전략을 찾아내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근데 어떤 문제를 막론하고 그냥 아이가 모든 숫자를 다 대입해가지고 일일이 풀어내려고 한다. 이제 이런 습성들이 좀 보이면 이 친구도 공부하는 방법,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옆에서 부모님께서 아이가 실제로 이렇게 과도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제대로 풀이 방법, 올바른 해결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지 아니면 일일이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답을 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일일이 다 구하려고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우리 규칙 찾기 문제들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 바둑돌이나 숫자나 이런 것들의 일정한 규칙을 좀 보고 내가 이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어떤 규칙을 좀 찾아가지고 그 규칙을 수식으로 변환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수식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100번째가 됐든 200번째가 됐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규칙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일일이 숫자를 다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친구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결국엔 답을 구해냈다고 한들 이게 올바른 해결 전략으로 이 친구가 규칙을 찾아낸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시간을 들여야 되는 문제에 제대로 시간을 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체크는 좀 필요합니다. 자, 비슷한 경우로요. 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문제에 주어진 도형, 그림이나 숫자 같은 것들을 그냥 감으로 대입을 해보는 경우예요. 이거는 일일이 숫자를 대입하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나 정삼각형의 모양이 있으면 이런 얘가 왜 정삼각형인지를 내가 문제의 조건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고 그거를 바탕으로 정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그런 증명의 과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딱 봤을 때 그림상으로 길이가 같아 보이니까 얘는 정삼각형인가 보다. 두 변의 길이가 같아 보이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은가 보다. 그냥 감으로 문제를 넘겨짚어서 푸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초등과정은 뭔가 되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아이들이 감으로 찍어서 문제를 풀었을 때 맞출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제 그러면 아이가 그냥 풀어서 맞췄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또 우리 아이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풀었구나 하고 넘기기가 쉽지만 사실은 왜 이 두 변이 같은지는 아이가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증명이 되고 그게 확인한 다음에 그 성질을 이용해야지 그냥 질문해보면 이런 친구들에게 질문해보면 두 변의 길이가 어떻게 같은지 알았어? 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냥 그림상에서 똑같아 보이니까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제대로 문제의 조건을 이용해서 그 조건을 가지고 어떤 증명을 통한 성질을 이끌어내고 문제를 푸는지 아니면 그냥 감으로 눈으로 보고 그림에서 이건 같나 보다. 그리고 또 어떤 숫자들을 조합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여기서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감으로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제대로 된 체크가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유형의 친구들은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어려운 문제들도 곧잘 정답을 맞추고 문제집의 성취율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크게 문제가 없고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기기가 쉬운데 이런 아이들의 특징으로는 일단 이 친구들은 풀었던 문제들만 잘 풀어요. 본인이 내가 이걸 눈에 익숙하고 풀었던 문제들은 그냥 풀었던 기억에 의해서 어떤 느낌에 의해서 그냥 숫자들이나 그림의 조합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크게 문제점이 드러나지가 않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서 성취도가 또 높게 나온다면 학원이나 부모님이나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아이가 잘 문제의 성취율도 높고 문제를 잘 풀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나 보다 하고 넘겼을 때 이제 이런 게 장기간 습관으로 자리를 잡으면 실제로 이런 방법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서 다시 되돌리기에는 굉장히 큰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초등 시절에 문제를 풀더라도 우리 아이가 답을 맞추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수학 문제에 답을 풀어서 맞췄더라도 이 아이가 제대로 알고 맞췄는지에 대한 점검은 중간중간 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어서 틀리는 것도 그렇게 안타까워할 만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냥 의미 없이 답을 구해서 맞았던 문제보다 사실은 내가 질 좋은 문제를 틀려서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아이의 초등 시절에는 우리 아이의 문제의 답을 맞추고 틀리고에 크게 연연해 하시기보다는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풀었는지 정확한 개념을 알고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오늘은 초등학교 때는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중고등 가서 망하는 케이스, 그중에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자, 오늘 이 영상 보셨으면 우리 아이 지금 오늘이라도 수학 문제 제대로 알고 풀었는지 한번 문제 하나 딱 찍어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시켜보시면 아시게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